안녕하세요. 가고시마 준짱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한국어로 된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아주 심각하면서도 민감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가고시마에 온 지는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런데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어떤 그 커뮤니티에 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강연 의뢰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시청에서 일할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요. 강연 내용이 그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통 뭐 한국의 옷은 한복이라고 하고 한국에는 한국어라는 말이 있고 한글이라는 글이 있고 막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막 얘기해요. 의외로 잘 아는 듯 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뭐 식민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할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얘기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 혹시 그런 얘기 꺼내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겁이 나고 막 두렵고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고 막 그런 것들 처음에는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무서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동네 중학교에서 강연 의뢰가 와서 한번 제가 강연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 의식주에 대해서 뭐 한국의 습관은 이렇다, 문화는 이렇다 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한국의 중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파워포인트에다가 보여주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한국에서도 수학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에서 수학여행 간 사진인데 요즘에는 해외로 가는 일도 많아서 일본에 수학여행을 오기도 해요 하면서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저는 그 사진이 어딘지도 모르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교토에 있는 미미즈카였던 거예요. 미미즈카 아세요? 그 일본군이 한국에 쳐들어가서 그 전쟁을 하고 한국인의 귀를 잘라서 가져와서 묻었다는 무덤이죠. 근데 저는 그게 미미즈카 사진인지도 모르고 한국에서는 요즘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본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그게 이제 저 간사이 지방에 있는데 간사이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애들한테 야 니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아? 하면서 미미즈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선생님이 옛날부터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적이 많았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전쟁을 해왔다.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괜찮나? 나도 무서워서 피했던 얘긴데? 그래서 막 그냥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식민지 얘기로 넘어가시더니 그때 또 갑자기 다른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이제 저를 말하는 거예요. 준짱 선생님,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그 순간 완전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뭐 솔직하게 대답해야죠. 나는 처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했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위인일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인을 괴롭힌 사람으로밖에 뭐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안중근 의사는 한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 봐라고 한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사람이라고 일본에서는 위인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을 괴롭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식민지화 했다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한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학생 2명을 가리키면서 예를 들어서 니네 둘이 싸웠다고 해봐. 근데 얘가 처음에
막 싸움을 걸었어.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뭐 서로 계속 절교하고 살 수도 없고 뭐 불편해. 서로 말 안 하고 싸운 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해야지 진짜 화해가 되는 거지. 야 그냥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데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잊어버려. 그냥 오늘부터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다시는 이런 일로 싸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아주 큰 충격과 용기를 얻었어요. 먼저 일본에도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깊이 알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벌써 그 교실에도 선생님이 2분이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인인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야말로 정말 옆나라, 이웃나라로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감추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기저기 강연을 다닐 때 이제 거침없이 위안부 얘기도 하고 막 식민지 얘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제 생각을 나름대로 얘기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또 그런 강연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거기는 그 중학교였는데 그 중학교 선생님 중에 저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를 이제 섭외를 해주시고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학교가요. 아무튼 학생 수가 되게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한 800명 정도를 제가 모아놓고서 강당에서 혼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진짜 아이들이 한 명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아이들이 없이 제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정말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참 뜻깊고 좋은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 저를 더 감동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감상문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보세요.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전교생의 감상문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저한테 다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막 중간중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만큼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서 그래서 그 감상문을 읽는 중에 제가 너무너무 그 마음에 와닿는 감상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본어로 물론 쓴 감상문인데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일단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약 30년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면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잘 알게 됨으로써 반성하게 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하기 위해 역사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역사에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을 그 강연에서 강조하거든요. 일단은 서로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역사를 공부합시다. 그런 과거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어도 그거를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역사에 관심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를 당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좀 공감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써줬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전쟁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읽어드릴게요. 한일 관계의 악화에 대해 저도 서로가 깊은 대화를 통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규제 등으로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는데 저는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걸어나가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이랑 일본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일본에서도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또 봤겠죠, 뉴스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여기다가 적어줬네요. 또 그 다음 갈게요.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안부 등의 시위를 보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일본 TV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막 그 시위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참 화가 많이 났구나, 그걸로 끝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화가 났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한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좀 무섭다고 시위하는 거라고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좀 일본어로는 이제 무끼야우라고 하죠. 그거를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감상문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민지 지배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후세에 계속 전달해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죠. 앞으로 한국과 일본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후세에 자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가 잘 지내기 위해서란다. 이거를 항상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를 잘 이렇게 캐치해 준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심한 일들을 반성하고 한국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저도 과거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착실히 공부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만나는 일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그냥 우리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서로가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때 그게 한일 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남았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또 읽어드릴게요. 한국은 일본의 바로 옆 이웃나라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폭넓게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한국인인데도 일본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학생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감상문인 것 같아요. 그 식민지 얘기를 역사 교과서에서 한 줄 정도
뭐 읽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그냥 부모님 얘기를 들었거나 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슬펐다는 거를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게 그 당시에 한국의 학생들이 좀 가엽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거를 아이들이 공감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읽으면서 참 좋았고요. 이 감상문을 읽으면서 참 좋았고요. 예. 그리고 함께 고민해 나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는 저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지내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아이들에게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이유를 알고 싶다. 예, 그렇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다 일본인이고 저 혼자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일본이 한국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다, 뭐 식민지 지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서 막 화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되게 걱정해요. 너 그렇게 막 사람들 그런 얘기 막 하고 다녀도 되냐고, 어디 가서 미움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이상하게 뭐 13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저를 해코지하거나 야 뭐 왜 이렇게 일본을 나쁘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한국과 일본이 이웃나라로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 마음이 일본 사람들한테도 듣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되게 똑똑하고 박식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하는 표현들이,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고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연이 또 들어와도 저는 이렇게 되도록 뭐 아이들이면 아이들, 어른들이면 어른들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또 여기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런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얘기가 있으면 앞으로도 또 다시 그 얘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또 일본에서 이런 일 겪으신 적 있어요?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고민해서 동영상으로 찍거나 또 대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